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가을철에 네, 이 단풍철이 다가와서 그렇지요. 저희 뭐 부속사는 수행하는 공간이긴 한데 네, 그 문화재도 많고 많이 알려진 절이라서 그렇지요. 탐방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뭐 저희 본분사와는 좀 무관하긴 한데 좀 바쁩니다. 좀 분주하실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분주한 일 잠시 접으시고 저희 BTN 불교TV 지대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부처님 법의 인연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천년고찰 부석사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부석사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하엄정 본찰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초조인 의상스님 이하 전법 제자들에 의해서 지켜져 온 아주 중요한 사찰 중에 한 곳인데요. 시청자들께 우선 부석사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영주 부석사 하면은 뭐 안양루도 유명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개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랑 먼저 좀 해주시죠. 저는 부석사에 1998년에 출가해서 네, 지금까지 한 거의 20년 가까이 부석사에만 좀 살았고요. 그러셨어요. 네. 네, 근데 그동안 이제 20년 살면서 부석사에서 느껴지는 게 부석사는 지루하지 않는 절. 아, 네, 보통 이제 사람이 한 군데 오래 살게 되면 네, 좀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또 떠나고도 싶고 그런 네. 것인 그런데 부석사는 제가 20년 가까이 살면서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지루함이 없는 그러셨군요. 그런 아름다운 절입니다. 네, 그래서 안 떠나고 계시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또 뭐 특별히 갈 데도 없고 그리고 또 부석사 하면 화엄 사상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이런 화엄 사상에 대해서 우리 스님이 아는 만큼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무와 연기 이런 가르침을 부처님이 펴셨는데 그렇지요. 이제 화엄경에 오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화엄경을 처음 읽을 때 세주묘원품부터 네. 시작되는데 거기 등장 인물들 네, 그리고 그 스케일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우리 학창 시절에 이제 대하 소설 같은 거 네. 읽다 보면은 첫 부분에 등장 인물하고 분위기 파악하다 지쳐서 이제 정작 이제 맞습니다. 네. 그 본격적인 스토리를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친 핵심이 무와 연기인데 네, 부처님 가르침 초기에는 이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네. 뭐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네.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네. 이렇게 소박하게 표현하셨는데 네,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제 많은 이제 이 부처님 가르침도 이제 교리적으로 상당히 정교해지고 발달하면서 네, 이제 화엄경에 오면은 너무 방대하게 우주적인 네. 우주 법계로 네, 같은 무와 연기 사상을 네. 화엄경도 말씀하시는데 그렇지요. 그 스케일이 워낙 방대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네.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화엄경도 그 이제 화엄에서는 법계 연기, 중중무진 연기라는 네. 표현을 쓰는데 예, 그 같은 부처님의 무아와 연기를 말씀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무아라고 하면은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인연화합이지 네. 어떤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들은 이것은 나고 이 컵은 내가 아니고 네, 이렇게 분리돼서 나라는 실체, 객관 대상의 실체가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데 네,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그거를 우리의 관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네.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화엄의 세계로 푹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다시 현실 세계로 네. 돌아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누구보다 바쁜 9월 보내셨죠?
보통 10월 달부터 제가 좀 바쁜데 네. 9월은 좀 올해 뭐 이런저런 행사도 많을 테니까요. 네. 보니까 뭐 이동하는 유산을 주제로 마련된 2022 세계유산 축전 안동 영주가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석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또 전통 문화의 소중함도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는 소식이 여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원래 이제 9월 달은 좀 원래는 좀 한가한 달인데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그 축제가 열려서 좀 단풍철보다도 그 이른 달에 많이들 왔다 가신 것 같은데 네. 저희 부석사가 다들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네. 세계유산의 7개 산사 그렇죠. 연속으로 네. 등재가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네. 그 영주시에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 이번에 이제 부석사에서 그 세계유산 축제를 네. 그 개최했고 그래서들 많이 다녀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부석사에서 펼쳐진 다양한 그 공연 프로그램이 특히 눈길을 끌더라고요. 보니까 부석사 성보박물관에 마련된 미디어 전시 빛으로 피어오르다 감개무량. 네, 참 제목이 재밌네요. 네. 감개무량. 이 그 전시가 1만 명 이상이 관람하면서 아주 큰 호평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땠습니까? 스님 직접 보시니까 저는 못 가봤는데 감개무량 하셨습니까? 네, 네, 그 부석사가 이제 2018년도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네, 이번이 사실은 처음 세계유산 축제는 아니었고요. 네, 2020년도에 네, 네, 그때도 이제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경주, 안동, 영주가 이제 동시 그 경주에도 세계문화유산이 네. 많기 때문에 동시에 개최를 했었고요. 음, 그리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축제가 좀 한철 중단이 됐고 그렇죠. 올해 네, 다시 조금 이제 코로나가 좀 주춤하면서 네, 다시 이 축제를 열었는데 올해는 이제 영주하고 안동 두 네. 도시가 그 함께 이제 축제를 개최했고 그래서 그런지 이 영주에는 이제 영주 그 부석사와 소수서원이 세계문화유산이고요. 네, 또 이제 안동에도 봉정사가 네, 있죠. 있고 네. 이제 다른 유교문화 네. 서원이라든가 이런 네. 하회마을 하회마을. 이런 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네. 돼 있어서 그 두 도시가 같이 개최를 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많이들 다녀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뭐 이 제목이 특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뭐 감개무량이 담고 있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그 무량은 무량수전에서 좀 따온 것 같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감개무량이라고 하면 우리 상당히 이제 감동적이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네. 좀 희열을 느낄 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마 그 부석사 특히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은 제가 이제 부석사 살면서 가끔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 앞이나 이제 범종 안양루 밑에 지나가다 네. 보면은 탐방객들이 많은데 제가 한 번은 그 어린 꼬마 아이인데 네. 범종루를 막 지나면서 와 예쁘다 어.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 어떤 문화적인 안목이 있고 예술적 감각을 좀 교육받고 학습받은 어른들만 네. 부석사에 와서 좀 감동을 받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전혀 그 아이 나이가 한 4살, 5살쯤 보였는데 그 어린 아이의 눈에도 네. 그 부석사, 안양루, 무량수전의 네. 모습이 예쁘게 보였구나. 예쁘게 보였구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이 그러셨군요. 드는데 아마 그런 감동하고 감개무량이 네. 그 제목 그 축제 그 제목에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또 부석사의 의미를 미디어 아트로 풀어내셨다고 하는데 어떤
그 부분으로 풀어내셨을까요? 어떤 아트로 만들어졌어요? 네, 네. 요즘에 이제 그 저희 미디어 아트는 저희 성보박물관에서 네. 내부에서 네. 그 미디어 아트전을 했고요. 아, 아마 요즘 특히 이제 이런 그 뭐 메타버스라고들 네, 많이 네, 네. 말씀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런 미디어 기술이 발달되면서 네. 이제 박물관 전시의 유행도 조금 네. 변화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제 저희 박물관이 사실은 그 조사당 벽화 국보로 지정된 네. 벽화가 전시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그 보존 처리 때문에 다 이윤해 가고 네. 없기 때문에 휴관 중이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그 이번에 그 세계문화유산 축제를 추진한 안동시와 영주시가 어, 휴관 중이지만 좀 박물관을 좀 활용하자 그런 네. 그 뜻을 전해왔고,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 계속 휴관만 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 개방을 해서 그런 걸 좀 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또 박물관 지은 지가 제법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지금 네. 연구 용역 중인데,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네. 저희 지금 기존 저희 성보박물관에는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 관련된 전시물은 없는데 네. 이번에 좀 학습도 좀 할 겸 어,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를 네. 저희 박물관 전시 주제로 좀 활용할 겸 네. 해서 좀 한번 그 아. 미디어 아트전을 좀 했었고, 아유, 좋죠. 네, 네. 그 안에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 의상대사 하면은 이제 법성계 화엄일승 법계도 아주 유명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그 대형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를 세 대를 쓰면서 네. 의상대사께서 이제 법계도를 완성하시는 거를 네. 시각적으로 네. 구현해냈는데, 그 프로젝트를 세 대를 쓰다 보니까 화면이 굉장히 와이드한 화면으로 펼쳐져서 그랬겠네요. 네. 상당히 감동적이었고, 어, 또 이제 부석사에는 국보나 보물들이 상당히 많고 풍광이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네. 그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 말고 네. 이제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구현하는 것도 상당히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은미의 현대무용극인데 부석산 명부전의 기특기특 네. 기특기특 하니까 야, 너 진짜 기특하다 할 때 그 네, 기특이죠. 맞습니다. 네, 기특기특은 개막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부석사 일주문을 출발을 해서 네. 무량수전에 이르는 그 약 400m의 그 길을 이동하면서 이동하는 길목과 계단 등 뭐 아주 곳곳이 바로 무대가 되었던 모양이던데요. 네. 그럼 무용을 하면서 이제 그 길을 무대 삼아 무용을 하면서 이동하는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부석사는 그 산지 승원이면서 그 다른 사찰과 달리 보통 사찰이 그 깊은 산 속에 있어도 평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석사는 깊은 산중인데 계단식으로 경사진 예, 곳에 그렇죠. 네. 가람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의상대사께서 일주문을 거쳐서 이제 무량수전 법당까지 오는 그 길을 네. 아마 그 구도의 여정으로 좀 네. 생각하셨고, 네. 또 화엄에서는 그 뭐 십신, 십주, 십행, 십배양, 십지 해가지고 네. 등각 묘각으로 가는 깨달음의 네.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것도 아마 의상대사께서 부석사 가람을 창건하실 때 네.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셨던 것 같은데, 아, 그러셨군요. 그런 주제를 좀 그 활용해서 그런 무용극을 가무극을 좀 했는데, 사실 네. 저희가 2020년에도 세계유산 축제할 때 네. 그때는 이제 와이즈 발레단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발레단이 와서 그런 구도의 여정 그리고 네. 부석사의 가람 배치가 자연스럽게 펼쳐지는데 그것을 무대로 해서 네. 무용극을 펼친 적이 있고요. 와, 그리고 전통 사찰과 발레라. 네, 네. 약간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럴 수 있겠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부석사 무대가 워낙 네. 그 아름답고 이 산수가 화려하기 때문에 네. 관객들보다도 거기에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무용수들 더 더 좋아했을 더 행복해 것 하셨던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YG 발레단은 현대무용단이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그 현대 그 아누미 컴퍼니 네. 거기도 이제 현대무용이긴 한데 네. 이제 약간 전통적인 그 네. 복장이라든가 그런 걸 좀 한번 가미해서 네. 새롭게 한번 구성해 보자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네. 저희가 좀 응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무래도 이제 정말 지금 말씀만 들어도 지금 현대무용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고색창연한 부석사 전통 사찰 경내에서 좀 발레를 하고 현대무용을 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은데도 그런 우리 전통적인 그 산사를 다 대중들에게 내어준 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석사의 우리 주지 스님을 비롯해서 대중 스님들께서 세계문화유산을 그저 오래된 전통으로만 보존해서는 되겠는가, 동시대와 교차하고 또 소통할 수 있도록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장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파격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은미 씨와 협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주지스님께서 흔쾌히 좀 허락을 해주셨고요. 네. 또 말씀대로 상당히 파격적인 무대였는데 그러니까요. 네. 워낙 파격적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부석사가 세계문화유산인데 제가 이제 저 혼자 이제 절에서 이제 포행을 하거나 할 때는 네. 어떤 때는 이런 아름다운 절, 이 감동적인 이런 풍광이나 이런 느낌을 혼자서 나 혼자 다 나 혼자서 느끼기에 느껴서 참 죄송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렇죠, 스님. 네. 그리고 이제 복이 많으신 네. 겁니다, 스님.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사찰은 스님들이 수행처니까 야간엔 잘 개방을 하지 않는 그렇죠. 편이고 네. 고궁 같은 데는 좀 개방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주간에만 개방하는데 좀 이 문화적으로 이제 수행 차원에가는 별도로 저희 사찰이 문화적인 역할도 네.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사찰이 잘 개방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네. 일반인들의 좀 그렇죠. 불만도 또 불만도 좀 많죠. 있었기 때문에 네. 감안해서 좀 이번에 좀 개방을 했는데 네. 아마 그 2020년도 YG 발레단 현대 무용 가무국이나 이번에 그런 여러 시도들이 좀 상당히 파격적인 시도고 네. 좀 개중에 약간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좀, 네.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봄으로써 네. 앞으로 더 꼭 기존 지금 그 했던 방식 말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도 있고 그럼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실험 중인 네. 셈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다양한 문화 행사를 그 도량에서 다 진행해 드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장을 내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시골 같은 거, 우리 이제 전통 사찰이 있는 곳은 거의가 다 시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민들이나 도민들께 문화적인 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다양한 문화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스님들께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그 산 중에서 어디서 발레를 봅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발레는 아주 요 오페라 하우스나 네. 저 예술의 전당을 가야 보는 네.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산사에서, 그 아름다운 산사에서 발레가 공연된다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와, 스님들이 큰 결심을 하셨구나. 역시 대중들에게 이런 문화적인 공간을 내어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부석사에서
총무 소임을 맡고 계신 둥아 스님을 모시고 천룡고찰 부석사 전통의 공정과 또 변화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커피 한 잔 아끼시고 ARS 한 통화 그리고 붓다회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는 그 소중한 후원금으로 저희 지대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BTN 불교 TV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아주 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꾸준히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품격 있고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님, 그 국보 18호가 바로 무량수전이죠. 네. 국보 18호. 근데 그 부석사를 대표하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 이후에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 규모나 또 구조 방식 내지는 법식의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고대 불전을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봉정사 극락전 네. 그리고 이제 수덕사 대웅전 네. 그리고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이 네.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옛날에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어요, 그죠, 스님? 네. 네. 그 정도로 아주 소중한 국보고 보물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건축이나 이제 불교 건축을 이제 연구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네. 절이 그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무량수조는 그 평수로 치면은 100평에 가까울 정도로 네. 정면 5칸에 측면 3칸 상당히 그렇죠. 큰 옛날 건물치고는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네. 다 무량수전 하면 이제 배을림 기둥, 주심포 네. 그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건축사적으로 이제 기둥이 주심포에서 다포로 네.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연구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그 기준이 되고 있고 네.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 건물은 이제 바깥에서 보는 뭐 장엄함이나 웅장함도 있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주인의 입장에서 건물을 네.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부석사에 오래 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바깥에서 보고 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네. 이제 안에서 이제 법당을 실제로 이제 그 수행 공간으로 쓰고 네. 있으니까요. 그 측면에서 좀 제 개인적인 좀 사견도 좀 들어갈 수는 있는데 네. 일단 부석사는 무량수전 안에 들어가면은 딱 부처님 한 분, 협시 보살님도 안 계시고 네. 또 내부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아마 이 불교 사원에 처음에 이제 부처님 모시는 전각이 세워졌을 때는 금당이라고 해가지고 네. 부처님 한 분만을 네. 모셨는데 이제 후대에 가면서 네. 뭐 협시불이나 이제 여러 부처님을 같이 모시는 네. 그런 추세로 가는데 이 부석사 무량수전은 그 금당에 부처님 딱 한 분 독존을 모셨던 네. 그 전통이 네. 좀 전해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그렇군요. 되고 또 무량수전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네. 이 무량수전은 고려말 건물이긴 한데 부처님도 이제 고려 때 조성된 소조불로 알려져 있는데 네. 고려 이 통일신라의 불상이 이제 석굴암을 비롯해서 이제 불상의 어떤 최고 완성도의 정점에 네. 이르렀다가 이제 고려 시대가 되면은 이제 불상이 상당히 파격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네. 약간 클래식한 정형에서 약간 네. 벗어나는 그런 그렇죠. 이 사조가 좀 네. 있는데
부석사 부처님은 고려 불인데 통일신라 네. 그 석굴암 본전불과 거의 유사한 네. 그런 것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여러 가지로 좀 의미 있는 전각이 예. 부처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부석사는 무량수전 외에도 보니까 국보 19호죠. 조사당. 네. 그리고 소조 아미타 열애 자상 등 아주 다수의 국보 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그 안양루와 범종루가 보물로 지정 예고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안양루는 16세기 사찰 문루 건축의 네. 대표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부석사 하면 이제 대부분 무량수전을 떠올리시는데 네. 사실은 제가 부석사 한 20년 산 네. 좀 감회를 좀 말씀드리면은 그 무량수전 앞에 안양루 안양루. 말씀하신 대로 조선시대 때 네. 그 중수가 된 누각인데 이제 범종루를 지나서 이제 올려다 보이지 않습니까? 안양루하고 무량수전이.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량수전이 국보고 법당이고 아주 뛰어난 건물이긴 한데 만약 안양루가 없었으면은 이 부석사 무량수전을 바라봤을 때 안양루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네. 안양루가 이 주 법당은 아니지만은 연극이나 영화로 치면은 조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양루라는 뛰어난 조연이 있었기 때문에 네. 무량수전이 더 빛나지 않았었나. 네. 근데 이 부석사는 국보와 보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범종루와 그 안양루가 이번에 새로 네. 문화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늦은 감이 없지는 않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워낙 국보 보물이 많기 때문에 아마 문화재청에서 네. 보물 지정하는데 좀 네. 다른 사찰에 좀 많이 네.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또 우리 불교계가 워낙 국보 네. 보물을 많이 또 네.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그래도 이 부석사는 범종루, 안양루, 무량수전 조사당이 핵심 네. 중에 핵심인데 맞습니다. 이번에 좀 늦었죠. 네, 안양루하고 네. 범종루가 보물이 지정돼서 굉장히 네. 또 개인적으로 제가 소임 살면서 소임 살면서 지정돼서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앞으로 또 잘 보존을 해서 네. 국보로 승격될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부석사는 뭐 다른 여느 사찰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은 갈 때마다 표정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갈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들었는데요. 계절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 풍광을 보여주기 때문에 봄에 왔다가 여름에 또 가고 여름에 왔다가 또 가을에 가고 가을에 갔다가 또 다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겨울에 또 방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20년을 사셨다고 했는데 네. 이때 오면은 가장 좋다.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으실 거예요. 부석사 천하 절경을 좀 한 컷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절경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 부석사는 한 컷만 소개해드리기에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네. 이 부석사는 이제 범종루, 안양루를 통해서 네. 이제 저희가 누화 진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다른 절 가면은 이제 누각이 있긴 한데 아래층이 좀 낮아서 실제로 누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누각이 많지는 않은데 네. 범종루 지나서 범종루를 지날 때는 누화 진입이기 때문에 앞이 좀 막힙니다. 네. 근데 범종루 지나자마자 안양루와 부석사가 올려다 보이는 그렇죠. 모습. 네. 그게 아마 제일 네. 아름다운 장면이고 또 이제 보통 이제 일주음부터 무량수전까지 상당히 동선이 그렇죠. 길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무량수전까지 보고 가시면은 이제 더 안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하나만 더 네. 소개시켜드리면은 네. 이제 무량수전 오른편에 탑이 하나 있고요. 네. 그 탑을 지나서 이제 무량수전까지는 좀 툭 트인 오픈된 네. 공간이고 탑 뒤로 가면은 이제 숲이 우거져 있고 네. 조사당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 조사당 거쳐서 네.
또 조사당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네. 응진전 네. 자인당이 나오는데 그 길은 이제 우리 창덕궁의 비원 같은 곳이고 네. 숲이 우거져 있어서 하나 더 소개시켜 네. 드립니다. 놓치고 갈 뻔했던 네. 네. 정말 멋진 곳을 스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부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뭐 끊임없이 얘기를 해도 참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시간 관계상 또 마무리 즈음해서 우리 스님께 평소 생활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중에 스님께서 가슴에 담고 계신 그 말씀을 우리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과 약간 공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뭐 무량수전이나 그 세계선 축전 이런 말씀을 네. 많이 나눠 드렸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부처님 법의 인연이고 네. 부석사가 아무리 아름답고 문화재가 많고 세계 유산이라도 네.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으면은 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궁궐이나 네. 서원에 가서 느끼는 정도의 네. 감동밖에 없을 것 같고 네. 부처님 법의 인연은 이제 깨달음의 인연인데 저희가 태어나서 뭐 부모님한테 배우거나 학교에 가서 배우고 사회생활하면서 배우는 것으로 우리 삶이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대부분 종교에 귀의하고 불교에 귀의하고 뭐 출가도 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배운 거 가지고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네. 아마 부처님도 왕자로 태어나셨는데 구도의 길을 가신 거는 죽음 앞에서는 이 어떤 부귀 영화나 권력도 네. 죽음 앞에서는 의미를 잃기 때문에 네. 출가를 하셨을 거고 저희도 이제 근데 부처님은 그 죽음 앞에 죽음이라는 문제를 두고 출가를 하셨고 또 깨달음을 얻으셔서 네. 이제 또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셨고 저희들이 이제 불교에 귀의하고 부처님 제자가 된다는 건 이제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 깨닫고자 하는 것인데 네. 저도 지금 아직 그 깨달음을 완성을 하지 못했지만 아직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 인연이 됐다면은 그 깨달음의 문제 그것을 기필코 해결을 해야지 네. 단순하게 그냥 그 요즘 유행하는 힐링 정도의 네. 그러한 의지처로서 부처님을 가르침에 의지하기에는 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아깝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많은 아까운 부처님 가르침 중에 네. 딱 한 소절 내지는 뭐 사국에도 좋고 네. 네. 간단한 부처님 네. 말씀 한 말씀만 들려주세요. 부처님 가르침은 이제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대승불교, 선불교를 거치면 여러 가지로 네. 표현되기는 했는데 같은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무아연기인데 그러한 그 가르침이 우리의 무아라는 거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이 몸과 마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나로 알고 살아가는데 이게 우리의 상식하고는 이게 맞지 않으니까 막상 불교에 귀의했다가도 네. 그게 자신의 화두나 절실한 문제로 자기의 관념이 우선시 돼버리니까 네. 비록 불교의 몸을 담아도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께서 무아와 연기 사상을 잘 이해하고 네. 실천하면서 살면 되겠군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불교의 삼법인에 우리가 늘 네. 불교 배우면 삼법인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우리의 관념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거를 진지하게 잘 살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을 진지하게 한번 살펴서 내 네. 생각이 맞나, 네. 부처님 말씀이 맞나 하는 네. 그리고 저희가 반야신경에도 늘 불생불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데 네. 왜 반야신경에서는 왜 불생불멸이라고 했을까? 할까? 네. 그런 걸 한번 대의심을 품고 살아야 한번 되겠군요. 질문을 좀 가져봤으면 네.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동시대와 소통하는 천년고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전통과 현대를 잇는 그런 부석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의 계획 어떻습니까? 네, 부석사는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고, 네. 또 이제 그 저희 앞서도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 그런 이 전통적인 것과 또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에도 좀 부응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단순한 이제 문화재나 세계유산 구역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지는 그 네. 부처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져야 될 사명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둥하 스님께서 앞으로 20년 더 소임 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펼쳐 나가시고 또 새로운 모험을 하면서 또 현대인들과 우리가 소통하면서 현대 불교 전통은 살리면서도 이어서 현대 불교를 어떻게 펼쳐 나가실까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지대방에 출연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지대방에서는 화엄종찰 부석사 총무소임을 보고 계신 등화 스님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지독한 무더위와 태풍을 견뎌낸 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눈이 부시게 청명한 가을인데요. 9월 26일부터 야외에서의 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었지요. 모처럼 나들이 계획을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부석사에서 그 안에 담긴 화엄의 세계를 만나보는 것도 아주 근사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 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BTN 우리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축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강지영 불자님, 김영경, 김정숙 불자님, 그리고 박점자, 이순우 불자님, 그리고 정원일 불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실 테니까 꼭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